먼저 소개해드릴 버스커는 2012년 창비 신인 시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 첫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를 발간, 2016년에는 제34회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한 안희연 시인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시인의 시 낭송을 듣고 너의 슬픔이 끼어드는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시인의 슬픔에 대해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 한 편은 시인께서 추천해 주셨고 다른 시 한 편은 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 기타는 총, 노래는 총알, 청해 듣겠습니다. 기타는 총, 노래는 총알. 염색공은 골몰한다. 흑백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어떤 색을 입힐 것인가. 고심을 거듭하던 그가 얼결에 페인트통을 엎질렀을 때 우리는 태어났다.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얼룩들, 당신이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툭하면 허물어지는 성벽을 가진 것은 그 때문. 내정된 실패의 세계 속에 우리는 있다. 플라스틱 병정들처럼 하루치의 슬픔을 하루치의 슬픔을 배당받고 걷고 또 걸어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는 그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풀리지 않는 숙제, 아무도 내일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겐 노래할 입이 있고 문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있다. 부끄러움이 만드는 길을 따라 서로를 물들이며 갈 수 있다. 절벽이라고 한다면 갇혀 있다. 언덕이라고 했기에 흐르는 것. 먼 훗날 염색공은 우리를 떠올릴 것이다. 우연히 그의 머릿속 전구가 켜지는 순간 그는 휴지통을 뒤적여 오래된 실패를 꺼낼 것이다. 스스로 번져가던 무늬들, 빛을 머금은 노래를. 네, 비도 오는데 맑은 목소리로 낭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안희연 시인님의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라는 시집을 읽으면서 안희연 시인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시간을 위해서 사회자로 이 자리에 서서 과언이 아닌데요. 자, 질문할 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방금 낭송해 주신 기타는 총, 노래는 총알이라는 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토크를 해볼게요. 지금 서 계신 분들도 그 옆에 노란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에 이 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타는 총, 노래는 총알이라는 이 시는 그 칠레의 민중 가수 빅토르 하라와 아주 관련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빅토르 하라는 이제 자신의 노래를 무기로서 사용하면서 이제 민중 운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시인께서는 무기가 있으신지, 혹시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빅토르 하라는 이제
이제 유튜브 같은 데다가 이름을 쳐보면은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구슬프게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어떤 노래가 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자 또 민중운동가인데요. 예. 저는 그 정도의 에너지는 좀 갖지 못해서 이렇게 구슬픈 목소리도 가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무기로 쓸만한 힘을 좀 지니지도 못한 것 같은데, 다만 시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마 정말 진정성을 다한 언어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을 간신히 움직이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쓰는 언어, 그 시가 저의 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야기를 이제 듣는 중에 질문이 또 생각났는데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가진 언어로서 이제 시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인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평소에 쓰시는 언어와 그 시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보통 시의 언어와 그냥 일상적인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뭐 특별한 언어를 써야 시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시 속에서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이뤄 나가는데 얼마나 잘 이렇게 좀 다듬고 깎고 또 예쁘게 만들어서 또 마음을 다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게 오히려 어떤 일상어를 가지고도 충분히 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 낭송할까요? 네. 두 번째 시는 토성의 영향 아래라는 시입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토성의 영향 아래. 소프라노가 노래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벽장 안으로 숨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불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는 물에 대해서 말했다. 너무 많거나 하나도 없는 것, 그러므로 가득한 것, 흔들리는 것, 어두워지는 것,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잠수부의 입술과 솟아오르는 숨가쁜 꼬리에 대해서 말했다. 입속에서 모래와 얼음이 뒤섞였다. 시계는 남김없이 깨져 있다. 창문은 절벽 쪽으로 열려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엎질러진 잉크병 속으로 거세게 빨려 들어간다. 거울로 들여다보던 한 명의 아이, 두 명의 아이, 세 명의 아이가 귀를 가린 채, 귀를 가린 채, 귀를 가린 채 돌아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 이 토성의 영향 아래라는 시를 보면요, 이게 자연물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시어들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 토성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물, 불, 그리고 모래, 얼음 이런 자연물을 이제 시어로서 많이 사용하셨는데, 혹시 이런 시어들을 사용하신 이유나 아니면 이제 시의 전반적인 해설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시가 첫 시집에 수록된 시인데요. 어디 가서 한 번도 낭송을 해본 적이 없는 시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독자나 어떤 누구도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시를 꼽아 주셨던 독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이 시는 사실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처하고 좀 어려운 시에 속하는 그런 시 중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썼는지를 좀 설명할 수 없는 시 중에 한 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혹시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시적 영감의 근원이나 그런 것도 좀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신가요? 그냥 어떤 아주 낯설고 이상한 느낌 같은 게 제 안에 있었는데요. 예. 그냥
어떤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무중력의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현실이 아니라 어떤 비현실 세계에 들어와 있는 방 같은 곳에 제가 혼자 좀 갇혀 있으면서 예. 거기로 오가는 막 사람들을 제가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아주 이상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뚫려 있지만 딱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딱 여기 밖으로 나가면 현실인 것 같고 요 안은 뭐 비현실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느낌 속에서 내가 익히 알고 있던 물이라든가 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토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이었지, 이게 무슨 단어였지, 이런 것들을 좀 한글을 다시 처음 배우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나는 물을 어떻게 생각하지? 불은 어떤 것일까? 막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혼자 막 이래저래 궁리해 보는 중에 저도 뜬모를 이런 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네. 혹시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시를 추천하신 분 계시면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오늘 안현시님을 처음 만나뵀는데요. 이 시집 너의 슬픔이 끼어들 때라는 이 시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슬프고 아주 무겁고 그런 이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시들이 많았는데 막상 실제로 만나뵈니까 굉장히 밝고 아름다우시고 그런 인상을 주셔가지고 도대체 이 시집 제목처럼 어떤 슬픔이 끼어들었길래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시집만 읽으신 분들은 제 얼굴을 보면 웃을 줄을 아세요?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다정하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쌀쌀맞고 우울해 보여요? 막 이렇게 되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집에 수록된 시도 그렇고 시를 쓸 때는 제 안에 가장 이제 어두운 자아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현실 생활에서는 이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밝고 명랑한 성격이에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꼭 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겁고 우울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지킬 앤 하이드처럼 이제 시를 쓸 때는 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또 현실 생활에선 또 이렇게 밝은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안희연 씨님께나 아니면 방금 낭송한 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